첫 번째 순서는 이제 저희가 기조 강연 및 대담이라고 해서 이 책의 테크 스타트업 챔피언의 대표 저자이신 그 서울공대, 현재 그 서울공대 학장님이신 홍윤석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사전에 인사를 드렸지만은 지금 이번에 그 대표 저자로 참여해주신 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홍윤석 학장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학장을 맡고 있는 홍윤석입니다. 오늘 이 테크 스타트업 챔피언 일종의 북 콘서트에 초대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한번 좀 저희가 이렇게 이제 찾아와 주셨으니까요. 사실 뭐 처음에는 저희가 인사말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그냥 행사처럼 이렇게 인사말이나 축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게 그 서울대학교의 지금 공과대학의 수장으로서 이 창업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어떻게 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만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을까 가장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학장님의 생각을 같이 한번 들어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이제 그 저희가 축사 같은 건 빼버리고 예, 잘하셨습니다. 예, 대답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예,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학장님께서 사실은 대기업에 계시다가 교수님으로 오시고 이제 학장님까지 하시게 되셨잖아요. 네, 창업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있을지 또 영향을 받은 게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했어요. 사실 학교가 창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가 됐다기보다는 제 경험상 여러 학교들이 그랬었던 것 같아서 네. 궁금합니다. 예, 뭐, 저의 이전 이력까지 잘 알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교수님들과는 좀 다르게, 박사 되기 전에,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에 있었던 대우 자동차라는 회사에서, 한 10년 이상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학교로 오게 됐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대기업 중심의 또는 국가 주도의 그런 산업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 공대생으로서 공학도로서 이 산업과의 이 연결고리를 가져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쭉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는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그 수준이랄까요? 그것이, 이미 남들은 앞서가고 있는데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 중심의, 그런 그 추진력,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 한 20년 이상 엄청난 변화가 만들어졌고요. 또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가장 탑 위치에 우뚝 서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가 앞서서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뼈저리게 계속 느끼고 있고요. 뭐 저는 사실은 전공이 산업공학인데요. 산업공학도의 입장에서도 이제 미래를 이제 조망을 보면 이제는 기존에 있던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다. 그럼 결국은 창업,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과대 학장으로서 당연히 창업에 대한 조금 더 나은 교육 또는 조금 더 나은 시스템,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대표 저자로서 이번에 이런 이 테크 스타트업 챔피언이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꼭 서울공대라고 한정 짓지 않아도 대학교에서 대학 출신의 창업가들의 이야기 또 대학교의 어떤 고민들을 담은 이런 내용을 다룬 책이 어떻게 보면 국내 이제 최초로 나왔다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제 생각엔 해외에서도 아직은 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과연 이런 책을 출간한다는 것이 우리 학교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글쎄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대 공대 출신들이 창업을
하고 또 성공하고 그런 그 사례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산발적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을 이제 우리 창업의 시대를 맞이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뭐 책을 출간하겠다는 그 시작한 건 아니고요. 서울대 공대에 창업 백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연구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를 이제 그 초안을 보면서 이런 내용은 우리만 보고서로 만들어서 보관할 것이 아니라 바깥에 특히 우리 창업을 준비하고 하려는 미래 챔피언들에게 이것을 좀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첫 번째 의미는 충분히 달성을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은 새로운 걸 하는 데 있어서 이 오래된 것으로부터 배우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창업 그 챔피언들의 스토리, 이것이 단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의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것도 다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미래의 챔피언들이 상당히 많은 교훈을 여기서 얻을 것이다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과대 학장의 입장에서도 저도 배울 게 많이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미래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그럼 저는 저희 공대에 있는 교수님들과 함께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백스테이지형 인간에서 프론트 스테이지형 인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그럼 교육이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고과대학을 나오면 대부분 열심히 뭐 공부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백스테이지에서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해왔고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데는 그 사람들의 덕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본인이 직접 프론트 스테이지로 나가서 실제 사업을 하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네, 어떻게 지금 서울공대에서 굉장히 기술 창업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또 공과대학 자체만으로는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좀 우리 서울 공과대학 기술 창업 활성화에 뭔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또 우리 책에 소개된 20여분의 선배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내용적으로.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 이런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금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이제 꾸준하게 이 창업 이슈에 대해서 저희를 도와주고 계신 동서식품의 우리 김석수 회장님, 또 해동과학문화재단의 김영재 이사장님, 또 우리 공과대학 동창회 이제 정진섭 회장님, 또 최근에는 이제 아산 나눔재단의 정남희 대표님, 이런 분들이 서울대 공대 학생들 또 교수님들의 잠재력을 믿고 열심히 이제 도와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학장을 맡고 있지만 제 이전에 한 10년 정도 학장을 역임하셨던 이건호 학장님, 차국헌 학장님, 이병호 학장님 이런 분들이 꾸준히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고요. 저는 단지 그냥 그분들의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네. 예, 그래도 또 그 학장님께서 하시면서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사실 또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또 실행을 하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렇다면 이제 네트워크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쌓아가고 있는 단계였었잖아요. 네. 이걸 추가적으로 디벨롭을 해서 이렇게 동문분들이나 예비 창업가, 아니면 지금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학교 입장에서 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도움을 줄 네, 만한. 사실 그 이제 네트워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나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창업을 이전에 많이 해보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함께 배워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 네트워크는 저는 창업자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학교 내에 이런 창업자들 끼리 그 단계별로라도 이렇게 해서 서로 모일 수 있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또 나는 이러이러한 궁금증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해결했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업자들 간의 네트워크. 그게 1차적으로는 필요하고요. 두 번째 타입의 네트워크는 제가 볼 때는 투자자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특별히 소위 학생 창업, 교수 창업, 이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창업,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창업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모아서 실질적으로 창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제 입장에서는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해 보다가 사실 작년에 이제 저희 투자 그러니까 기부 결합형 투자 펀드라고 볼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명칭이 좀 긴데 SNU 공학기술 유니콘 발굴 투자조합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결성을 했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1호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출범이 됐고 지금 올해 내로 2호를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사실 학장님을 모시고 좀 더 오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또 오늘 또 여러 그 대표님들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이렇게 시간이 어느새 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혹시 그 학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 미래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 인사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스타트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겁니다. 우리 이번에 발간한 책의 그 부제도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창업을 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창업자, 창업 후보생들의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짧은 역사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말 더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결국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많은 창업 인재들이 나와서 이러한 새로운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창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와닿진 않았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창업이라고 하는 게 워낙 많은 리스크적인 요소가 있고 또 이제 저 자신도 학교에서 이런 걸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꽤 해본 적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지금 정도 돼서 이 창업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보편화되고 사람들의 인식이 퍼지고 나서 보니까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는 것처럼 필수적으로 살면서 한 번은 경험해봐야 될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나중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더 이제 좋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창업이 사실 창업하시는 창업가분들 보면 항상 눈빛이 빛나거든요. 이게 예.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인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 얘기를 가끔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지해 있던 나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뭔가 학교를 다니고 대입을 보고 뭔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뭐 입사를 하고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틀 안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뭔가 남들이 하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따라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작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생각해 본 거를 내 의지로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물론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이지만 그래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눈이 굉장히 빛나는 경우가 많아요.